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 4월 7일이 되겠습니다. 4월 7일은 이제 신문의 날이더라고요. 자, 신문. 새신자의 들을 문자죠. 음, 뭔가 그 새로운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되는 그 이제 매체가 바로 이제 신문인데, 물론 그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매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송도 있고, 어, 뭐 잡지도 있고, 신문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그 이제 신문의 날이라고 해서 어 우리나라의 그 신문의 날이 어떻게 이제 제정이 됐고 어떠한 역사를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요즘의 신문 음 물론 이제 시대가 디지털화돼 갖고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모든 소식을 그 이 컴퓨터 모니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이로 된 그 신문을 저같이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만은 확실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문이라는 것이 언론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그 형성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그 결집된 마음을 끌고 나가는 그런 역할을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만은 이제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신문은 그런 역할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뭐 언론 하면은 신문만은 아니지만은 언젠가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 만고의 역적이 바로 언론이다." 그러니까 그 만고의 역적 중에 하나가 또 신문이다라고 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거짓이 난무하고 날조가 횡행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어 그런데 그 비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처참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신문의 날이 어떤 그 역사와 유래를 갖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문의 날은 아 바로 인제 4월 7 일인데 한번 그 유래를 볼까요? 일단 우선은 그 신문의 날의 어떤 그 의의라고나 할까? 그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신문이 사명과 책임을 자각하고 자유와 품위 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다." 이거 뭐 상당히 아주 이상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실현해야 될 그 가치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명과 책임을 자각하고 자유와 품위를 강조한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뭐 뒤에다 내놓으라고 하면은 서운할 그런 어 품격 있는 그런 가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4월 7 일로 제정이 됐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조선 말 만국조선 시기에 바로 1896 년입니다. 1896년 4월 7일 날 독립신문이 그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독립신문이 만들어진 지 61 주년 되는 해 61 주년 되는 해에 바로 이 언론인들이 이 4월 7 일을 우리의 그 신문의 날로 제정하자 해 갖고서 이 신문의 날이 인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뭐 여러분들 그 지난해에 지난해 음 7월 2 일이 되겠습니다. 7월 2 일이 바로 이 독립협회가 결성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해 드렸던 이 독립협회 이 영상을 참조하시면은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이 창간된 그 배경 그런 것들이 인제 어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957년 4월 7일 날 바로 창립된 어 한국신문편집인 협회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어 초대 회장이 이제 이관구 씨라고 돼 있네요. 이 한국신문편집인 협회는 어 이날부터 그러니까 바로 4월 7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 주일 동안 신문 주간으로 설정을 하는 한편 그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다음 날인 8 일 8일 서울 시공관에서 독립신문 창간 60일 주년 기념식을 그때 당시에 거행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서 신문으로서의 어떤 윤리 강령을 선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공관이라고 하는 건 쪼끔 생소한 용어죠. 예. 사실 저도 좀 생소한 용어입니다. 어 그러니까 시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민들이 공공의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건물을 갖다 지칭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한자의 그 뜻으로 봐서는.
근데 1936 년에 일본인 이시바시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극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복전까지 명칭은 메이지좌. 이 참 메이지좌라는 게 명치좌라는 얘기죠. 뭐 가부키좌 뭐 이런 것이 있듯이 저기서 그러니까 무슨 뭐 연극을 하든지 문화 행사를 하든지 하여튼 영화 상영을 하든지 이제 그런 용도로 쓰여진 어 그 명칭이고 또 인제 그 건물이 시공간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제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명동에 이제 있었는데 1930 년대에 인제 36 년에 인제 세운 극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의락 시설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인제 주로 일본 영화를 많이 상영을 했다라고 하네요. 뭐 그렇겠죠. 일본인이 지은 일본인들을 위한 의락 시설, 영화관 같은 그런 극장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명칭도 메이지좌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면은 당연히 일본 영화를 많이 상영을 하고 음 그때 당시에 인제 조선에 와 있던 일본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1945 년에 이제 광복이 됐죠. 근데 광복이 되고 나서도 한동안은 인제 소유가 일본 사람 소유였는데 이게 인제 국제극장으로 불려지면서 어 그 인제 광복이 됐으니까 서울시가 그걸 접수를 해 갖고서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민의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건물 그런 의미로 해서 인제 시공관이라고 해서 어 개칭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시공관에서 인제 독립신문 창간 61 주년 기념식을 거행하면서 어 바로 인제 신문의 날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제 쭉 이루어진 거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인제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인제 언론계는 해마다 4월 7 일을 인제 신문의 날로 정한 거죠. 그리고 인제 선언문 같은 것도 낭독하고 또 그 해에 어 언론의 한 기둥으로서 신문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 행동 지표 같은 것들을 또 표로 갖다 제정해 갖고 그걸 뭐 벽에도 붙여 놓고 뭐 대문 앞에도 붙여 놓고 했겠죠. 예. 그래서 인제 그 실천을 갖다가 다짐을 했고 이제 그런 인제 어떤 시간으로다 인제 신문의 날을 갖다가 이제 기념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날은 인제 각 신문이 인제 휴관을 한다라고 하네요. 뭐 아무래도 무슨 기념일 날이 인제 되면은 음 우리가 그냥 공휴일 같은 것들은 인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인제 쉬는 거죠. 그렇듯이 이 신문의 날도 인제 신문은 휴관을 한다라고 합니다. 글쎄 뭐 워낙 관심을 갖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은 없는데 어찌 됐든 이 신문을 만드는 사람은 이 바로 4월 7일 날 인제 휴관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기념 행사 같은 것을 갖고서 뭐 이제 휴일같이 그렇게 즐겼겠죠. 그래서 인제 한 주 동안 아까 인제 신문 주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신문 주간 기념 행사를 갖다가 또 가지면서 이런 음 어떤 신문으로서의 역할과 사명 이런 걸 다지는 그런 시간으로 인제 삼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신문의 의의와 평가를 한번 볼까요? 자 신문의 날은 구한말 기울어져 가는 국운을 바로잡고 민족을 개화해서 자주 독립 민권의 기틀을 확립하자고 해서 순 한글판이죠. 민간 중립지로 출발한 독립신문의 창간 정신을 인제 기리자. 그걸 기린다라는 얘기죠. 거기에 큰 의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런 구국의 이념을 본받아 갖고서 민주 자유 언론의 어떤 실천 의지를 새롭게 다짐하는 기점이 된다. 그런데 그 의의를 인제 부여하고 또 높은 평가를 스스로도 하고 또 남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1회 신문 주간의 표어는 "신문은 약자의 반려였다."라고 하네요. 음. 그렇죠. 신문이라고 언론이라는 것이 약자를 보호하는 편에 인제 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신문은 약자의 반려자다.' 인제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 주간에 신문 주간의 표어가 그렇게 인제 제정이 됐었다고 하네요. 네 뭐 신문의 날에 대한 개략적인 의미와 어떤 유래는 인제 이상 말씀드린 고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인제 신문하면 좀 떠오르는 게 있죠. 제 기억에 인제 1974 년에서 75년 초까지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인제 동아일보 광고 탄압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제 박정희 대통령이 인제 긴급 조치를 인제 발동을 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인제 이 언론이 인제 비판을 인제 하다가 보니까 동아일보의 광고주들을 인제 정부가 탄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제 광고를 싣질 못하니까 그 광고가 실려야 되는 난에 어 그 빈난으로 백지 광고가 된 거죠. 이제 나중에는 인제 뭐 독지가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그 광고면을 사 갖고서 인제 자기 이름으로 광고를 한다든가 뭐 인제 그런 일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어찌 됐든 백지 광고 사태라고 하는 것이 신문하고 관련된 그런 사건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제 신문 기자라든가 신문을 그 인제 뭐 그 데스크를 보는 그런 그 이제 뭐 대기자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거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하고는 뭐 큰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찌 됐든 신문이 갖는 의미는 인제 그런 거였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 자 그때는 인제 뭐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유신헌법으로 사실은 어찌 보면 참 서슬이 시퍼렇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떤 정치 사회적으로 요구받던 가치 어 이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그때 당시 그 백주 광고라는 광고 탄압하고 그 부합되는지 뭐 그에 대한 판단은 뭐 나중에 인제 한다고 하더라도 어 소위 그 인제 정론직필이라고 하죠. 올바른 말을 하고 글을 똑바로 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주 이제 그냥 우리 이 속된 말로 얘기하면 들이댄다라는 얘기죠. 권력에 들이대는 거예요. 정론직필이라는 언론의 사명을 그때 당시에 신문이 다하려고 노력했던 어떤 몸부림이 아니었나 그 백주 광고 사태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좀 껄쩍지근한 걸 감출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뭐 인터넷이라는 도구가 이 발견이 돼서 발명이 돼서 그게 인제 지금과 같은 그 시대상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신문의 역할이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작지 아니한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문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신문을 안 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저도.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얘기죠. 예전에는 정말 신문을 일면 첫 글자부터 끝면 끝 글자까지 전부 읽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식을 얻고 그다음에 그게 여론이 되고 국민의 어떤 그 뜻하는 바가 정치권에 전달이 되고 하는 그런 루트로 이용이 됐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어 제가 뭐 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뭔가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껄쩍지근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어찌 됐든 신문의 날을 맞이해서 정론직필할 수 있는 그 인제 언론인들이 예 다시금 정말 어 이 세상을 개혁하는 그런 깨끗한 물의 흐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그 세계 보건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뭐 벌써 2년 전에 인제 세계 보건의 날에서 제가 방송을 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음 글쎄요 뭐 나병의 날이기도 하네요 오늘이. 자 어찌 됐든 4월 7 일을 맞이해서 신문의 날, 보건의 날 이 두 가지 그 기념일이 있는데 어 그 신문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김정론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